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인플레이션 구제금 지급 덕분에 앞으로 몇 주 안에 은행 잔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구제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현금을 줄 것입니다. 이번 지급되는 인플레이션 구제금에 대해서 다보나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주 의원들과 개빈 뉴섬 주지사 간의 합의의 일환으로 2020년에 세금을 제출한 주 주민들은 직접 예금이나 주 발행 직불카드로 최대 $1,050를 받게 됩니다.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갤런당 5.42달러로 전국 어느 곳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이전에 2020년 세금을 신고한 주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50만 미만을 세금 보고한 납세자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 금액은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모두에 대해 계층화됩니다. 수입별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75,000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독신 납세자는 $300를 받고 $150,000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기혼 납세자는 $700를 받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다면 $3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총 $1,050를 받게 됩니다. 이 $75,001에서 $125,000 사이의 수입을 올리는 독신 납세자는 $250를 환불받으며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미혼 및 기혼 납세자에게는 $2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3단계는 $125,001에서 $250,000를 버는 싱글 납세자는 $200를 받으며 기혼 납세자는 $400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추가로 $20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소득 임계값은 2020년 세금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급 방법을 발표했는데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무국은 과거 2020년에 소득세 신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세금 환급이 직접 본인 은행에 입금된 거주자는 10월 7일에서 10월 25일 사이에 본인들의 은행에 직접 입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2020년 이메일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직접 세금 환급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10월 25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주정부가 발행한 직불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도 데비카드를 받지 못하면 2023년 1월 15일 우편을 통해 받을 것이라고 FTV는 전했습니다. 뉴스는 KUMC-TV입니다.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아마존은 모든 제품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놓고 같은 제품을 더 싸게 못 팔도록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 규제 정책을 펴는 바람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원하는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아마존의 물품 독점에 대해 비판의 소리입니다. 이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다보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아마존을 상대로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상대로 경쟁사 플랫폼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며 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의 정책이 아마존에 올리는 가격이 최저가가 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타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14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아마존이 어떻게 경쟁사 플랫폼에 제품을 더 저렴하게 내놓은 판매자들을 어떻게 제재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경쟁사 사이트에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제품이 포착되면 제품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뜨는 당장 구매, 장바구니로 이동 등 버튼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품이 마음에 들어도 구매 버튼이 뜨지 않으면 다른 제품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이는 판매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측은 다른 오픈마켓 플랫폼 사이의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 플랫폼은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격이 인위적으로 특정 하한선 이상에서 고정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스 호렉 아마존 대변인 측은 판매자들은 제품의 가격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며 워싱턴 DC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던 것처럼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에서도 지난해 5월 비슷한 취지로 아마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을 위해
2년 이상 자체 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타 법무부 장관은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워싱턴 DC가 실패했던 것과 달리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이 원고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잇따라 다른 주들도 소송 대열에 합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어바인 대학의 반독점법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레슬리 교수는 국가 전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며 다른 주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상 KUMC TV뉴스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군 LAUSD의 모든 학년에 걸쳐 학생의 절반 이상이 2021-22학년도 수학 및 영어와 같은 과목의 캘리포니아주 시험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담당 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9일 학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42%의 학생들만이 영어 시험 기준을 충족한 반면 28%만이 수학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 폐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수학 및 읽기에서의 20년간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교육감은 예상대로 예비 국가 평가 결과는 직접 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수학과 읽기 점수 또한 41.7%로 약 0.5%포인트 증가한 8학년 영어를 제외한 모든 학년 수준에서 3년 전보다 낮았습니다. 2018-19학년은 팬데믹으로 중단되기 전에 국가 시험이 실시된 마지막 해였습니다. 영어에서 영어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3년 전 44%에 비해서 약 41%로 감소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이전의 33.5%에 비해서 약 28%의 학생들만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11학년 학생들은 수학과 읽기 시험 성적이 각각 7%포인트와 약 10포인트씩 떨어지는 등 모든 학년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3학년은 읽기 부분에서 4.5%포인트 떨어졌고 4학년은 약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는 8학년과 6학년이 거의 6점 하락하는 등 모든 학년 수준에서 감소했습니다. 카발류 교육감은 그 지역이 성취 실적의 감소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을 가속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정신건강 및 지역사회 지원을 포함한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성명서에 뒤처진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수업 일수 및 학교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을 위한 더 많은 훈련과 같은 목표화된 지원을 통해 학업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LAUSD 교사를 대표하는 LA교사연합은 지난달 지역구의 4개 선택 수업일 중 첫 번째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조합원들은 노동협상 없이 이번 학년에 추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4일은 10월 19일, 12월 7일, 2023년 3월 15일, 그리고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각 지역의 학교위원회는 4월에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동안 여전히 배움을 따라잡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4일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회는 또한 교사들의 전문적 발전을 위해 8월 9일, 10일, 11일 등 3일을 선택일로 추가했습니다. 이었습니다. 북한 해커 집단이 탈취한 3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미국 정부가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북한 해커 집단 라자루스가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의 일부를 미국 정부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수사당국은 이 회사를 포함 가상화폐 업계 단체들과 협력해 지난 3월 라자루스가 탈취한 총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환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수한 가상화폐는 3월 피해 금액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가 아니라 10%로 계산된 것은 도난 이후 환수 시점까지 하락한 암호화폐 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체인얼리시스에 따르면 북한 해커 집단이 훔친 가상화폐를 되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겨진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3월 당시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해킹으로 도난됐다고 발표하고 그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를 지목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3월 말 사용자들이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없다고 신고하면서 뒤늦게 밝혀졌으며 역대 최대 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라자로스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집단으로 2014년 소니픽처스 직원들에게 악성 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침투, 영화 콘텐츠 등 자료와 수천 대의 컴퓨터를 훼손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소니픽처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 정도의 해킹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영재들은 자발적인 활동이나 중고교 시절 해킹에 대한 재능을 눈뜨게 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소질 있는 아이들을 뽑아 대학 때까지 해커로 육성하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라자로스와 연결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으며 라자로스와 거래하면 미국의 세컨더리 명단에 포함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TV 뉴스의 최석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입국자 수의 상한을 두며 줄곧 빗장을 잠가왔던 일본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자유여행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15일 니혼케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표를 통해 하루 입국자 수 상한 폐지와 자유여행 허용, 무비자 입국 재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수정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곧 국가에 빗장을 걸어 잠그며 엄격히 유입을 통제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외국인 신규 입국을 중단한 일본은 비즈니스와 유학 목적에 한해서만 지난 3월부터 부분적으로 입국을 허용했고 6월부터는 단체 여행에 한해서만 관광 목적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갑자기 기조가 바뀐 것은 최근에 나가 달러 대비 24년 만체 저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코로나19 7번째 유행이라 일컫는 제7, 8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기조 변화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 7일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선을 기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고 가이드 없는 패키지 투어 허용,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대상 입국 전 PCR 검사 면제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의 경우 패키지 여행보다 개인 여행이 더 많다 보니 개인 여행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증가에 필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뉴스라면 KUMC TV 강수정 기자였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